안녕하세요. 속닥복닥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 주 영상을 쉬었죠.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한 주 영상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한 주 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전주에는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미리 영상 업로드 해 놓고 예약도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잘 예약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몸이 아무래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아쉬웠지만 한 주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공지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기다려준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제가 쉬고 올 수 있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댓글이 아니어도 좋아요 달아주신 분들이나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운전면허도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왔거든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린 거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원래 시뮬레이션으로 이 운전면허 연습을 하다가 제대로 새로 차를 가지고, 제 차는 아닌데, 선생님을 새로 구해서 그 선생님의 차를 빌려서 운전 연습을 하고 갔더니 금방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도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도 좀 더 많이 즐겁게 자주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일본에서 느낀 점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이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원래 제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기는 했거든요.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가까우니까 비행기표도 싸고 또 제가 일본어가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일본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보니까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은 어른들이잖아요. 저보다 좀 더 나이 있으신 한국 분들을 모시고 가보니까 조금 더 느껴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한국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여러 명이서 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느끼는 문화 충격, 컬처 쇼크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채널에 일본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본 이야기니까 좀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일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저런 걸 느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일본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겠구나. 나는 일본에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이런 거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느끼는 컬처 쇼크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일본에 갈 때는 사실 대부분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일본에서 먹으면 약간 비행기표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만 파는 거, 일본 음식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먹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츠쿠네라고 하는 고기를 뭉쳐서 구운 꼬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약간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고기랑 야채 같은 거 뭉쳐서 계란 묻혀가지고 굽는 전이 있어요. 동그랑땡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 동그랑땡 맛이랑 비슷해서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꼬치도 많이 팔잖아요. 맥주 하나 딱 이렇게 시켜가지고 꼬치 종류 여러 가지 시켜서 먹을 때 진짜 맛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시샤모 후라이예요. 그 쬐끄만한 이런 생선 있거든요. 거기에 알이 꽉 들어있는데 그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서 일본에 가면은 그 시샤모 후라이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어로는 시사모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열빙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데 사실은 다르대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거의 보기에 비슷한 뭐 그런 생선입니다. 되게 쬐끄맣고 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이거를 일본에서 그 후라이를 시켜가지고 맥주랑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임신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라멘을 좋아해서 라멘 같은 것도 꼭 먹고 또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에 가봐도 거기에도 약간 일본에서만 파는 것들 있잖아요. 한정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챙겨 먹고 일본에 많이 나오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푸딩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 젤리같이 탱글탱글한 그런 거를 떠올리는데 일본 푸딩은 진짜 밀키한 부드러운 푸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음식들만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일본에서만 파는 그런 독특한 것만 먹을 수는 없어서 시부모님들도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으로 고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일본은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약간 간장 베이스이고 조금 더 매콤한 그런 메뉴들도 있고 이런 곳을 최대한 골라서 가려고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요즘 한류가 좀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음식점에서도 김치가 사이드 메뉴로 있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곳들을 골라서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아예 날을 잡고 한식 음식 메뉴들이 많은 그런 고깃집을 골라서 갔어요. 제가 남편이랑 갔을 때는 이런 곳에는 절대 안 갔겠지만 시부모님들이랑 가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됐습니다. 그 가게에서 육개장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그리고 김치도 4종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도 괜찮았어요. 어떤 분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것 같다고 음식이 완전 한국 스타일이라고 맛있다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글쎄요. 음식이 맛있기는 했는데, 완전 한국스럽지는 않았어요. 아, 이게 일본풍 한식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김치가 너무 달고 느끼했어요. 김치는 약간 매콤하고 살짝 시큼하고 또 깔끔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김치들은 약간 달고 또 그리고 뭐랄까, 일본 채소 절임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 야채 무침 같은 거에서 나는 그런 맛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일본에서 많이 쓰는 MSG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좀 넣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인들이 느끼기에는 달고 느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일본
김치다. 한국 김치가 아니라 일본의 그런 반찬이다. 다른 새로운 거다. 이렇게 느끼고 먹으면 나름 먹을만 했는데 약간 아버지는 아쉬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도 배추김치는 약간 먹을만 했는데 그거 말고 마로 김치를 만들었더라고요. 마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서 그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오이로도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오이가 진짜 달았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김치, 생각하는 김치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빔밥을 시켜서 비빔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돌솥 비빔밥 다들 아시죠? 되게 따뜻한 게 아니라 완전 뜨거운 돌로 된 솥에 넣어놓은 비빔밥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그 비빔밥이 아래 돌솥에 눌러붙어서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빔밥입니다. 근데 이 돌솥 비빔밥이 딱 나왔는데 이 돌솥 비빔밥에 계란이 날계란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날계란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아예 익지 않은 생계란을 날계란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보통 반숙 계란 후라이를 올립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 보면 흰자랑 노른자가 있죠. 흰자를 다 익히고 노른자를 안 익히면 반숙, 그리고 노른자를 다 익히면 완숙입니다. 그런데 이 돌솥 비빔밥에는 반숙도 완숙도 아니고 그냥 날계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돌솥 자체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비비다 보니까 그냥 그 계란이 익어서 뭐 그렇게 문제 없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육개장이 나왔는데 이 육개장에 깨랑 참기름 같은 게 엄청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육개장은 되게 얼큰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되게 고소한 육개장이 나와서 약간 그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왔을 때 그 한국의 일본 양념이 약간 한국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본 같은 느낌이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일본 사람들이 한 한국 양념이 완전 한국스럽지는 않다.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제 학생 중에 프랑스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저의 집 근처에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학생이 일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식하는 그런 일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는 한식이에요, 일식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식이긴 일식인데 진짜 일본 사람들이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약간 아무래도 그 나라에 들어오면 현지화라고 하죠. 로컬라이징이 좀 돼서 약간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좀 맞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보면 되게 짭짤하고 맛있는 것들도 있는데 일본에서만 많이 쓰는 그런 MSG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좀 입가심을 할 수 있을 만한 밑반찬을 항상 같이 먹잖아요. 꼭 김치가 아니어도 단무지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 음식점에 가면 일식집에 가면 락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먹습니다. 그런 게 보통 같이 나와요. 아예 같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셀프바에다가 갖다 놓고 원하는 만큼 퍼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뭔가 그런 사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음식만 덜렁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약간 한국과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시부모님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더더욱 느끼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밑반찬이 없는 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시부모님 괜찮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런 밑반찬들 한국에서 확실히 많이 먹는구나 그런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술에 대해서도 좀 느꼈어요. 그 한국에서 맥주도 많이 마시지만 소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참이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드라마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소주를 많이 한국에서 먹는데 저랑 제 남편은 사실 술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마시더라도 맥주 정도? 근데 이번에는 저희 시부모님이랑 갔으니까 시아버지가 술을 좀 더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주를 주문해 봤습니다. 소주는 일본어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음도 비슷해요. 쇼추라고 하는데 쇼추 달라고 했더니 무슨 소다와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와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다와리로 드릴까요? 미즈와리로 드릴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와리라는 건 뭔가 썩는 거죠. 타는 거예요. 뭔가 두 가지를 이렇게 믹스하면 썩는다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무언가를 이렇게 살짝 넣어서 섞을 때 그거는 탄다라고 하거든요. 소주를 다른 무언가에 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타드릴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소다였는지 물이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에 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예 스트레이트는 옵션에 없으니까 뭐를 골라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술을 좀 어딘가에 타서 연하게 마시는 게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새삼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네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술을 뭔가에 타 마시면 그게 되게 약하고 유치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놀 줄 모르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단어도 있죠. 술찔이라고. 뭔가 잘 못하고 약간 좀 재미없고 이런 사람을 찌질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찌질하다, 찌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찌질이라는 말이랑 술이랑 합쳐서 술찌리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술을 타서 어딘가에 타서 마시는 사람은 한국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 들어서 옛날만큼 술을 꼭 잘 먹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술을 마실 거면 그냥 마시지. 그걸 어디다 타 마신다고? 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다 타준다고? 어떻게 말하지? 시아버지에게 뭐에 타드시면 좋다고 추천을 해야 되지? 되게 어려웠어요. 다행히 그냥 시아버지가 그때는 맥주를 그냥 시키셨고, 그 다음에 한식 식당에 갔을 때는 거기에 참이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이슬을 그냥 시켜서 마셨습니다. 물론 저는 안 마시고,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이랑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또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게 참이슬도 소주인데 참이슬은 소주 카테고리, 쇼추 카테고리에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참이슬이랑 소주, 그 쇼추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그 소주, 참이슬을 시켰을 때 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의 소주 컵, 소주 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되게 쬐끄맣고 한 번에 마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 참이슬을 시켰더니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보통 물을 마시는 물컵 있잖아요. 그 물컵에 얼음이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약간 컬처 쇼크였어요. 아, 일본에서는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얼음잔에 소주를 담아서 마시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름에 이렇게 해서 마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특히나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서 소주를 시켰는데 소주잔이 아니라 이런 얼음잔을 준다? 그러면 그 손님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 잔이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음료수 잔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해서 점원을 다시 아마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자들의 패션 코드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 여행 가는 곳에서 자꾸 아이돌들을 보게 됐어요. 아이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약간 그 아이돌들 보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그 일본으로 나가려고 공항에 있을 때 거기에 좀 유명하지는 않은 인디 보이밴드 그룹이 있더라고요. 같은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옆에서 그 보이 밴드 그룹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 젊은 여자들, 패션 같은 거에 흥미가 있고 아이돌에 흥미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자들의 무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가서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그 쇼핑몰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젊은 일본 여자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젊은 패션을 뭔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젊은 여자들만 가득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쇼핑몰 옆에 커다란 돔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아이돌들이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그 보이 아이돌들 그런 남자들 나오는 공연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몰려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패션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이 입은 옷들을 쫙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스타일로 그렇게 예쁘게 꾸민 그런 여자들을 잔뜩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여자들, 젊은 여자들의 패션이랑 일본 젊은 여자들의 패션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국은 요즘 약간 힙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힙한 스트릿 패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유행이고요. Y2K 느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에스파가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여성스럽고 샤랄라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꾸민 것 같고 시크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약간 프릴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심하게 러블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좀 더 어른스럽고 무드 있고 깊이 있는 느낌?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약간 차분한 걸 좋아해요. 블랙톤이나 그레이톤 아니면 뮤트톤 이런 거. 그렇게 차분하고 약간 좀 탁한 색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완전 반대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러블리한 느낌을 엄청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옷 색깔부터 화이트색, 파스텔 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되게 밝고 그런 느낌의 옷들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되게 진짜 샤랄라한 그런 공주 스타일의 스커트들도 정말 많이 보였고요. 좀 더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좀 더 심플하고 조금 더 간단하고 단아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좋아하는 느낌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뭐 꼭 옷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더 귀엽고 러블리하고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딱 마침 가는 길에 자꾸 그런 아이돌들이 모이는 아이돌과 팬들이 모이는 곳들을 가게 돼서 참 재미있는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느꼈던 문화적인 차이, 컬처 쇼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뭐 몇 번 이미 다녀왔지만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도중에 팟캐스터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또 그리고 시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들을 봤어요. 전단지 다들 아시죠? 우리 가게 한번 와보세요. 이런 거 홍보하는 그런 종이잖아요. 그거를 약간 슬랭으로 이야기하자면 찌라시라고도 하죠. 일본에서 온 말이라서 한국 표준어는 아니지만 찌라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찌라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전단지 받고 나서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그 알바생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쟤는 안 추울까? 이 날씨에 괜찮을까? 감기 안 걸릴까? 쟤 밥은 먹고 하는 거겠지? 아까부터 서 있었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거겠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남편에게 내가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가서 직접 물어봐봐. 그러기도 했는데 이게 참 간단한 대화지만 새삼 한국인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에 제가 쌀 에피소드를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는지 식사 잘했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본다고 말을 했거든요. 인사치레로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안 물어본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문화 차이가 재미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재미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전단지 받고 나서 저 알바생 괜찮을까? 이런 걱정, 밥 먹었을까? 이런 거 잘 안 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저런 대화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새삼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스럽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 느낀 적이 있나요?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뭔가 컬처 쇼크 느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같은 것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들고 올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여유롭게 우리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